예, 안녕하세요. 2009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고3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형하고 나형 공통된 문제 10문제 먼저 해설할 거고요. 그 다음 가형에만 있는 문제, 그 다음 나형에만 있는 문제, 그 다음 선택미적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3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물론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작년 수능보다,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은 그래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범위 자체가 미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달 모의고사와 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프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친 계산 문제는,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계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문제에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느냐. 물론 여러 번 들어서 이런 얘기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적용력을 키우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많이 푸는 건 중요한데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풀었을 때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즉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생각하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봤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는 1, 2, 3번, 18, 19, 20 그렇게 좀 시험 문제에서는 봤던 문제를 다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외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고난이도 문제를 여러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만 급해지고 조금만 풀다가 안 풀리면 답지 보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각 문제마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을 자기의 느낌으로 느낌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자기만의 감각으로. 그걸 갖다가 그냥 이 문제 누구한테 해설 들었으니까 됐어, 이거 내가 풀어봤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좀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풀으라는 거. 그냥 대충 빨리 푸는 10문제보다 제대로 푸는 2-3문제가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막상 수능을 볼 때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형하고 나형 공통된 10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아주 기초적인 계산으로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끝까지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그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은 여러분들을 다 1번은 무난하게 다 해결을 하리라 믿습니다. 자, 2에다가 로그에 2의 4제곱 곱하기 8의 3분의 2제곱인데요. 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는 요 놈하고 값이 같으면 답이 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니까 결국 답이 16, 이렇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번은 행렬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2번 보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A는 거기 마이너스 7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0이 있고요. 2B는 오른쪽으로 이항했습니다. B에다가 2배 해주시면 4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 다음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성분의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구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 부분은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 공통된 문제고요. 그 다음 공통된 문제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4점짜리인데요. 4점짜리 치고는 뭐 많이 어렵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AN이 마이너스 1에 2에 n에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2010까지 그 다음에 n의 an. 자, 이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자, 수열을 보니까 밑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지수가, 이거는 이제 수열이니까 n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자, 여기 위에 지수가 자연수 값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an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수열의 형태가 아니니까 직접 하나씩 대입해봐서 발견적 추론을 합니다. 그 수열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봐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노가다로 푼다, 그런 풀이를 선생님이 공부할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접한 풀이다, 뭔가 내공이 없고 그냥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푼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훨씬 좋은 풀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원리를 찾아서 그것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해서 거기서 규칙 발견하는 게 훨씬 빠르고, 결국 여러분들은 수능을 볼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1부터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봐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빠르게 푼다 또는 쉽게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그냥 대입해 보시면요, A1, A2, A3, A4, 자, 이렇게 쭉 해서 보통 대부분 한 8개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략 한 4개나 5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정형화된 문제는 한 3번 정도만 해봐도 규칙이 바로 나오는데요. 얘는 해보니까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반복되게 되니까 그 다음은 꼭 해봐야 되냐? 해보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수열 값에다가 각각의 넘버를 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3, 4, 그 다음에 여기 또 얘에다가 5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얘에다가 6 곱하니까 마이너스 6, 7, 8 이렇게 되겠네요. 애시 당초 빨간색으로 쓴 것이 4개씩 규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4개씩 분류를 해보면요, 결국 이 값을 다 더해주면 4, 이 값도 다 더해주면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까지 더하는 데 있어서 4개씩 구분을 하면 4라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2008까지는 4개씩 구분했을 때 세트가 502세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합을 구하면 502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가 200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9하고 2010은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거기에다가 항의 넘버를 곱해주니까 2009 항은 마이너스 2009, 그 다음엔 마이너스 2010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이 값 2008과 마이너스 2009, 마이너스 2010 더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너스 201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발견적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공통된 문제 11번으로 갈게요. 자, 공통된 문제 11번으로 가시면 거기 이제 전형적으로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대입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제 로그 계산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그 문제 중에 상당히 쉬운 문제에 속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써서 하지 않고, 거기 보면 SP, 나머지 F는 F하고 파이, 그거는 우리가 상수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하고 P에다가 각각 이제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5를 어디에다 대입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S가 지금 수신전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신전력이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각 대입해 주시고요. 결국 R B분의 R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진수에 지금 R이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로그를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 해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겠는데요. 12번은 전형적인 무한 등비급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무한 등비급수 문제 중에 상당히 쉬운 패턴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무한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닮음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닮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두 도형이 있는데 닮음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를 구하고 싶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직접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 때에는 굳이 얘하고 얘의 비를 구하지 말고 얘하고 얘의 비를 구해도 두 도형의 닮음비는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닮음비를 구하게 되면 결국 그 닮음비가 공비가 되겠죠. 지금 이 무한등비급수에서 물론 닮음이 아닌 것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닮음이 아닌 것도 어떤 부분은 닮음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닮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가로는 고정되어 있는데 세로들이 닮음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닮음이라는 어떤 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결국은 직접 다 계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문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에서는 규칙이 있고 닮음이라는 또는 어떤 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비만 알아내면 결국 길이 비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둘레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공비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넓이의 비를 구해라 그럼 공비 제곱하고요. 물론 부피의 비는 m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지만 부피의 비가 무한등비급수로 나올 그럴 확률은 매우 적으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개수의 비인데요.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그런데요. 그냥 도형이 하나가 계속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되는데 그게 2개가 추가되고 4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8개가 추가되고 이런 식의 문제는 개수의 비도 결국 전체 공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문제 무난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에 읽지 마시고요. 바로 그림으로 보시면 자, 그림이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졌네요. 선생님이 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제 지렁이처럼 생겼네요.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문제에서 전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6이다 이렇게 주어졌고 3등분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3등분이라고 알려줬고 여기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S1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추가된 S2를 보니까 S2는 또 여기에서 똑같은 게 반복돼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지렁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추가된 거를 거기에서 이제 S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이 지렁이하고 요 작은 지렁이의 공비만 구해주시면 바로 그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맨 처음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4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개수의 비는 2가 됩니다. 이게 개수의 비예요. 개수의 비, 개수비. 선생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개수의 비가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큰 지렁이와 작은 지렁이의 비만 알면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됩니다. 왜냐하면 3등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2인데요. 여기가 2인데 그런데 여기 길이도 또 3분의 1이 되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조금만 안 될까요? 예.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분의 2가 되니까요. 결국은 계산하시면 길이의 비는 3분의 1이 되죠. 전체는 2인데 거기에서 3분의 2니까 길이의 비는 3분의 1. 그 다음 넓이 비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의 b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넓이 b가 9분의 1인데 그게 개수가 2개씩 추가가 되니까 결국 전체 공비는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비가 9분의 2인데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의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하게 되겠죠. 결국 계산해 주시면 1 마이너스 9분의 2분의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넓이 이 지렁이죠. 자, 이 지렁이는 이쪽으로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중학교 때 나왔던 도형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3파이 이렇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가 길이의 비를 알면 넓이의 비를 알 수 있니? 그 다음에 개수의 비를 신경 쓸 수 있니? 자, 어떤 학생들은 이 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둘레 대 여기 둘레를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랫변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들의 비를 구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 도형은 닮았다라는 가정을 머릿속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가장 보이는 게 이게 가장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비를 구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작게 그려서 되게 잘 보였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공통된 문제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인데요. 자, 15번은 이제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어떤 것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컨비네이션에 관해서 요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모르더라도 원래 박스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유추를 해서 거기 그 내용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풀게 하는 데 있어서 위의 식을 다시 한 번씩 보게끔 만들어 보아야만 풀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달을 푸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보기 맨 처음에 3개가 맞는 거고 그 다음 2개 맞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를 정해놓고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가하고 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이제 중요한 부분 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풀 테고요. 미리 모르고 있다면 그 윗줄을 참고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가번부터 가면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요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요 내용부터 알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 플러스 x의 n제곱. 자, 여기에서 우리가 x의 r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 nc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시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x의 r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것은 ncr, 즉 이항정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거기 이제 문제 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서 결국 그 위에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플러스 x의 2n-1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얘가 1 플러스 x의 n-1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n제곱. 자,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변에서 어떤 것을 구했냐면 x의 n-1제곱의 개수를 구했거든요. 요걸 참고하셔서 이쪽에서 x의 n-1제곱 개수를 구해라 하면 2n-1의 c의 n-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나를 구하는 데서 밑에서 쭉 보시면 오른쪽에서 x의 n-1제곱의 개수를 구하는데 지금 왼쪽 여기에서 무엇을 썼냐면 n-1의 c의 그 다음 k-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선 뭐가 왔다는 거냐면 여기에서 즉 n-1개 중에서 k-1제곱 x의 k-1제곱이 나온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건 x의 k-1제곱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와야 결국 얘의 개수는 x의 n-1제곱이니까요. 여기서 무엇이 와야 n-1제곱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결국 k-1 요 놈과 요 물음표를 더했을 때 그게 뭐가 돼야 된다? n-1이 돼야 된다.
결국은 물음표는 n-k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이쪽,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x의 n-k제곱의 개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n에다가 c에다가 그 다음 n-k 이렇게 돼서 요게 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나 쭉 내려가시면 결국 다를 구하는 건데요. 자, 다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사실을 잠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위에 부분 지우고요. 얘가 가였고 얘가 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보면요. 거기 이걸 이쪽에다 적을게요. 자, 가가 2n-c에 c의 n-1, 나가 n에 c의 n-k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자, 거기부터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의 nck의 제곱. 자, 요거를 어떻게 적었냐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n 곱하기 n-1에 c의 k-1 곱하기 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k에다가 nck가 있는데요. 그 바로 윗줄을 보면 k의 nck가 이게 n에 곱하기 n-1에 c의 k-1이다. 이렇게 이게 윗줄에 나와 있죠. 결국 k의 nck가 n 곱하기 n-1에 c의 k-1이 된 거고, 나머지 하나가 또 nck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ck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nck는 nc n-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실도 인지를 해주시고, 물론 문제를 풀 때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요것이 그 다음 밑줄을 보시면 요 다음, 자,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 다음 밑줄을 보시면 얘는 n으로 앞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다가 지금 요만큼은 그 위에 식을 보시면 요거 위에 있는 그 윗줄이요. 거기를 보면 요만큼 전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거 나가고 요거 전체가 다 뭘로 변하냐면 2n-1에 c에 n-k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요 n 빠져나가고 요 전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그 윗줄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풀었는데 그 윗줄을 다시 봐서 그 밑에 줄을 다시 전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이것은 다라는 것이 뭐냐면 n 곱하기 2n-1에 c의 n-k 이렇게 된다고요. 결국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다예요. 다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n 대신 뭐를 대입하면 2n 대입하고요. k 대신 n을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위에 있는 거에다가 n에다가 2n 대입하고 k에다 n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 k에다 n 대입하니까 n이 되고요. 여기다 2n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n 대입하고 여기다 다시 2n 대입하고 곱하기 2n-1에 c에 n-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죄송하네요. 여기가 n-k가 아니라 n-1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다니까, 다는 요만큼이거든요. 여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니까 2를 반대쪽으로 나눠주면 2분의 n에다가 2ncn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생각한 풀이는 이거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요거 다음에 요거 지우고 어떤 성질을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푼다기보다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게 어차피 항등식이니까요. n하고 k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원하는 거였죠. 근데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윗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바로 윗줄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설명을 하곤 했었던 문제인데, 내용인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고 있으시는 게 좋냐면, NCK라는 것이 요거를 요쪽으로, 나눠주시면 K분의 N에다가, 그 다음에 N-1에 C에 K-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것은, 관찰을 해보시면요. 각각 1을 빼준 겁니다. 각각 1을 빼준 걸로 변형을 할 때는요. 요 뒤에 있는 놈이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놈이 분자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예제를 하나 써보면요. 만약에 6시 4다. 6시 4인데 얘를 뭘로 바꾸고 싶다? 5시 3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분모로 보내고 얘를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까 그 문제에서 좀 더 그냥 바로 계산해서 풀 수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 얘는 증명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쪽 증명해 보시면 n팩을 n-k팩 그 다음에 k팩으로 나누시고요. 이쪽은 n-1팩에다가 여기서 얘 빼니까 n-k팩 그 다음에 k-1팩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시고 k를 곱해주시고 여기다 n을 곱해주시면 등식이 성립하죠. 뭐 어차피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과물 정도는 한 가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공통된 문제 16번, 17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요. 16번 보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로그함수가 나왔죠. 자, 로그함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넓이를 구해라. 2009년 3월달 모의고사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는 겁을 먹거나,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쉽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런 류의 문제는 어차피 좌표를 놓고 우리가 좌표를 대입했을 때 어떤 함수값이 나오느냐, 그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표현되는 좌표들을 함수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다예요. 결국 그것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표시해 가면서 그냥 진행해 주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16번입니다. 자, 16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가 B, 그 다음 여기가 C, 그 다음 여기가 D다. 얘는 Y는 로그에 2의 X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Y equal X라는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지금 선생님이 그림이 조금 위로 솟구쳤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y equal x입니다. y equal x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fx가 뭐라고 했냐면요. fx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넓이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좌표 표시부터 하세요. y equal x가 나오면 일단 좌표부터 표시를 하시는데요. 여기가 a니까 여기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b니까 여기 b고요. 그 다음 여기가 c니까 여기 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d니까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D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그래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y equal 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요 그림부터 그리면요. 여기가 C일 때, 여기가 D일 때, 이렇게. 지금 요 그래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D로 올라가면 되는데, D는 여기 그림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딱 일치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간 끌어서.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그래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은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여기는 y는 로그의 2의 x고요. 얘는 y 콜 x고요. 그 다음에 fx는 2의 x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성격 급한 학생들 보면서 속 터졌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넓이는 s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요. 결국은 이 길이가 c고요. 이 길이가 b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밑변 더하기 윗변. 그쵸?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인가요? 높이는 d-c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됐고요. 그냥 함수값들을 다 표시를 하세요. 함수값들을 다 표시를 하면요. 여기 y 로그 2의 x에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요 함수값, 요게 지금 a랑 일치해야 되는데요. 요때 로그 b 대입했을 때 함수값, 자, 그래프 거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겠죠. 로그 2의 b가 얼마고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c가 b고, 그 다음 로그 2의 d가 c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걔를 f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을 보시면요. b는 2의 a제곱이고요. b는 2의 a제곱, 그 다음에 c는 2의 b제곱, d는 2의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얘를 다시 보시면 b는 fa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fb, 그 다음에 d는 fc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결국 2분의 1에다가 b니까 b는 f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는 fb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2분의 1에 fa 더하기 fb고, 그 다음 뒤에를 보니까 얘 d하고 c니까 그냥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그게 합성함수로 표현이 돼 있죠. d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 게 얼마냐면 fc고요. 그 다음에 c니까 c가 나와야 되는 요 값이 fb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보니까 fc는 합성으로 표현을 하면 다시 무엇을 대입하면 c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f에다가 결국 다시 말해서 f에다가 b를 대입한 게 c가 되니까 결국 이 fc는 합성으로 표현을 해주면 ff 그 다음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fb가 c니까 f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fb도 뭐를 대입하면 b가 나오냐라고 생각했을 때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A 이렇게 하게 되면 FA가 B니까 FB가 결국 우리가 나타내는 C 모양이 돼서 결국 정답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렇게 찍으려니까 막 그림이 막 잘 안 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답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면 S가 지금 이거일 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 행렬이 생긴 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S라는 집합, 자, 17번 갑니다. 17번은 S라는 집합이 행렬 4개로 있는데, 행렬 4개로 주어졌는데 0111, 그 다음에 1011, 그 다음에 1101, 그 다음에 1110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문제가 주어졌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자, S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행렬을 더해서 더한 값은 짝수다라고 물었는데요. 이걸 문제를 그냥 바로 풀기 전에 이 정도 감각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감각이냐면
행렬이 4개가 주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1이고 하나가 0이야. 하나가 0인데 그것이 각각 0인 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에 각각 0이 위치해 있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한번 관찰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거 2개 더했는데 그 성분이 항상 짝수냐 했는데 바로 그냥 얘 더해버리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기억은.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행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m개를 뽑아서 다 더했는데 다 더한 것이 9999가 되냐, 9999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값이 존재를 하냐라고 물었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곳은 0이고 나머지들이 다 1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더해버리시면 3333이 되죠. 결국 그 3333이 되니까 이거 다 더한 것을 3번 더 더하면 9999가 되겠죠. 다시요. 요거 다 더하면 3333이니까 그거를 다 더한 것을 3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9999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니은에서 말하는 그 자연수 m의 값이 존재한다. 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인데요. 디귿에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행렬에서 행렬의 중요한 성질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관찰력을 묻는 거예요. 그 관찰력을 행렬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은 이것을 갖다가 이런 괄호 안에다가 규칙 쓴 게 행렬이고 행렬의 덧셈은 성분끼리 더한다. 이것만 알려주고 중학생한테 풀어도 돼요. 중학생한테 풀으라고 해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애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중요한 성질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퍼즐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정수론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요. 1357이 있고요. 1357이 있고 여기다가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AM까지 더해서 얘네의 성분이 모두 짝이 되냐라고 물었는데요. 얘네 다 더한 성분이 모두 짝이 되려면 얘가 지금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성분끼리 다 더하면 모두 짝수가 될 텐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얘네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특정 개를 뽑아내서 다 더해서 홀로 만들 때 방금 전에 니은에서 이걸 다 더하면 3333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그게 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문제에서 최소값이 4냐라고 물은 것은 그렇게 4개를 다 더해서 홀 되는 거 말고 2개나 3개를 더해서 홀로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만약에 만들 수 없으면 최소값이 4가 되는 게 맞고요. 만들 수 있으면 최소값이 2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냐면 일단 아무거나 행렬을 생각을 해주시면요. 얘를 잡겠습니다. 1101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홀로 바뀌기 위해선 이 0 입장에서 1을 가져야 되는 게 2를 한 번 또는 3번을 가져야죠. 왜냐면 0이 홀이 되려면 1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다 더할 때 각 성분들이 1 또는 0이니까 얘가 가져야 되는 것은 1을 한 번 또는 3번 또는 5번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최소값의 수가 4라는 것은 3개들을 더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1을 3번 더해서 얘네가 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 숫자 4라는 것은 최소값이 4라는 것은 여기에 1이 3번 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여기가 얘가 일단 홀로 변해야 되니까 한 번만에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붙잡으시면 얘랑 중복된 거 붙잡으면 당연히 얘는 1을 못 가지니까 안 돼요. 얘를 생각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1을 하나를 얻잖아요. 지금 덧셈이니까요. 그치만 여기 위에서 반드시 1인 애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를 가져요? 1을 하나를 더 가져버려서 얘네가 뭐가 돼버려요? 짝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얘 0의 입장에서 1을 한 번 가졌을 때 나머지 애들까지 다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건 3인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게 3이라는 것은 결국 3개를 더한다는 건데 그건 니은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다 더하면 3333이 되니까 결국 최소값은 4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4의 의미는 4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행렬을. 자, 이 문제를 꼭 비단 요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너무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네 성분이 모두 짝이 되는 건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으면 답이 얼마일까요? 그쵸. 이거의 답은 최소값은 1이에요. 1. 왜냐면 여기다가 그냥 얘만 더해버리면 그냥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내내 지금 현재 디귿도 내내 같은 수준인 거예요. 문제의 수준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묻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기를 보고 뭐야 이거 무언가 어려운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결국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문제를 못 푼 거지 막상 문제를 생각해보면 많이 어렵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된 문제에서 뒤로 넘어가 주시면 22번 되겠는데요. 22번에다가는 좀 별표를 많이 쳐주세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형에서는 선생님 생각엔 24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 22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22번은 가형, 나형 중복돼서 출제된 건데 22번 문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수열에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함수의 그래프에다 접목시켜서 문제가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지금 현재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3이 F15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FN이 뭐라고 했냐면 FN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M이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A의 M 더하기 A의 M 플러스 1 해서 쭉 더해서 A15가 음수를 만족하는 M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은 수열 문제에서 얘를 보시면 얘가 그냥 바로 SN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뭐 쉬운 내용이죠. 정석 12단원에도 그냥 처음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SN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믿는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얘는 다시 표현을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SO-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것을 가지고 요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요 스킬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 약속에서요 FN이 S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N이 SN이야. F랑 S랑 그냥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얘를 SN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S15에서 여기 M까지 더한 거니까요. 뭐를 빼줘야 돼요? 뭐를 빼줘야 돼? 그치? S, M-1 요걸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결국 얘가 음이라고 했고요. 얘가 음이라고 했고 결국 S랑 F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정의에서 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돼요? F15가 되고요. 얘는 얼마? F의 M-1이 되죠.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F의 M-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보시면 F15보다 FM-1의 함수값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F3이 여기고요. F15가 여기니까 지금 결국 M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M-1이 취할 수 있는 값이 3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M이 얼마예요? 4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M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M이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바로 보이느냐예요. 이게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푸시려고 노력했던 학생들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은 이 fx의 식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갖다가 요걸 일단 이렇게 표현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볼 줄 모르시면 또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풀이 특히 여기 이렇게 변하는 거 반드시 잘 알아두고 머릿속에다 꼭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된 거 22번 풀었고요. 공통된 거 남은 건 이제 25번만 남았네요.
자, 25번은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길 가는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정수점만 있다고 했고요. 즉, 격자점인데요. 자, P에서 한 번에 점프로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1 또는 루트이다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4번만 점프해서 얼마, 이렇게 4번 만에 점프해서 가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었어요.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보시면, 자, 그려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수점만이라고 했으니까 정수점만 표시를 할게요. 정수점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즉 출발하는 점이 어디냐면 출발하는 점이 여기에요. 도착하는 점은 여기고요. 1 또는 루트 2씩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가장 멀리 가는 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걔를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걸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자, 걔들을 다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다 표시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 경우의 수만 헤아려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우는 화살표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만 받으니까 1. 얘도 여기서만 받으니까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얘 여기서만 받으니까 1이고, 그 다음 얘 입장에서는 얘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니까 2. 얘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니까 3. 대칭성이에요. 풀어보시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1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니까 6. 얘도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니까 7. 얘도 6. 그래서 얘는 이거 다 더하면 19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푸시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었고 보면 어지럽고 막 헤아리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마시고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자, 경우의 수를 할 때 선생님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경우를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느냐, 결국 얘가 갈 수 있는 건 이 모양밖에 없잖아요. 결국 4번 만에 여기를 이동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가면 얘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쵸?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얘 이렇게 위아래로 대각선으로 지르는 것을 몇 번만 한 번만 반복할 수도 있고 두 번만 반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개 중에 2개는 이렇게 2개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 4팩을 얼마?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얘는 4팩에다가 얘하고 얘는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얘하고 얘는 다른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4팩을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는 한 가지고요. 여기는 12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9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못 풀면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따져서 풀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가형하고 나형 중에 공통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형에만 있는 문제, 나형에만 있는 문제, 미적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